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신차 같은 컨디션이지만 폭풍 감가를 받은 차량 4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고차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 감가되는 이유는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중고차는 차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브랜드나 과거 평판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되어 가성비가 좋은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15,000명이 코앞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더 뉴 말리부입니다. 옆 동네 SM6도 감가를 많이 먹었지만 SM6는 후륜에 토션빔이 들어가고 S링크라고 지금은 이지링크로 바뀌었지만 골 때리는 내비가 들어가서 감가를 먹을만 했지만 디자인은 개치인이 논외로 치더라도 말리부는 승차감도 준수하고 공간도 넓고 엔진의 출력도 나쁘지 않아. 물론 개개인의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부품비가 비싸다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나 만족할 만한 중고차인 것 같습니다. 더 뉴 말리부는 올뉴 말리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2년 정도 탄 2.0 모델이라면 1000만원 넘게 감가가 되었습니다. 이 차가 중형차이고 신차가가 대부분 3천만원대라는 걸 감안한다면 2년에 1000만원 이상 감가된 것은 매우 감가가 큰 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라면서 헤드라이트와 리어 램프가 LED로 변경되었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있던 그릴이 하나의 큰 그릴로 변경되는 소소한 변화를 줬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1.5 터보 모델이 사라지고 3기통 1.35L CSS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GM이 CSS 엔진과 같이 개발한 무단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중형차의 3기통 1300cc 엔진이라서 우려하실 수 있겠지만 최신 엔진답게 GM의 모든 최신 기술을 다 때려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엔진에 들어간 이 터보는 엔진의 동력으로 가동되는 여러가지 부품들이 엔진의 힘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모터를 활용하여 엔진의 부하를 줄이고 엔진은 주행하는데 동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엔진입니다. 연비도 개선이 있었고 출력도 이전 1.5 터보보다 비슷하거나 일정 구간에서 소폭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도가 되는 부품은 워터펌프, 브레이크의 담력을 높여주는 브레이크 부스트, 그리고 터보의 압력을 조절하는 웨스트 게이트가 모터로 구동됩니다. 하지만 3기통 엔진답게 소음과 진동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0 터보 엔진은 변경 없이 올뉴 말리부에 들어갔던 동일한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그러니까 3세대 보령 미션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카마로와 캐딜락 등 고급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다 보니 고급류 세팅이 되어 있고 부품도 쉐보레 일반 부품보다 좀 더 비싼 편이라서 아무래도 유지비가 좀 부담되는 편입니다. 말리부는 HT보다 큰 차체를 가지고 있고 실내도 폭넓게 가죽이 적용되어 언뜻 보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보고 또 만져보면은 가죽 감싸기를 많이 한 것에 비해 딱딱한 플라스틱이 많이 쓰여 소재감이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말리부는 보쉬가 공급하는 당시 그랜저보다 고급 스티어링 모터가 사용되었고 GM의 최신 바디다 보니 IIHS의 가장 까다로운 안전도 테스트도 대행합니다. 더 뉴 말리부의 고질병으로는 냉각수 서지 탱크가 쉽게 깨져서 누수가 발생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현상으로 센터에 간다면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자가 수리를 한다면 3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뒷유리에 있는 브레이크 보조 등 끝부분이 충격 없이도 자주 깨지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크랙으로 물이 들어와서 트렁크에 고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로 구매 예정이라면 트렁크 밑바닥에 물이 고였다가 마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2.0 터보 모델에 해당하는 건데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보령 미션에 들어가 여전히 한 번씩 변속 충격이나 변속 속도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성비 중고차 말리부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아우디 8세대 A6입니다. A6는 우리나라에 19년 겨울에 출시해서 엔카에 당장 달려가서 A6의 연식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이 대부분 21년식이거나 22년식일 정도로 연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연식에 비해서 감가는 많이 때려맞아 3년이 채 안 된 매물도 신차가 대비 3천만원이 넘게 감가된 매물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아셔야 할 부분은 할인의 아우디답게 다들 큰 거 한 장 할인 받아서 구매했기 때문에 신차가 대비 많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차보다 감가가 많이 된 편인데 이 연식의 국산 준대형과 얼추 비슷한 가격이고 같은 독3사로 묶이는 벤츠, BMW보다 같은 사양이라면 옵션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시세는 못해도 500만원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A6는 기본 모델부터 어라운드 뷰, 주행 보조 장치, 통풍 시트 등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의 하이 트림에서는 빠지는 고급 옵션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BMW, 벤츠와 달리 8세대 A6는 최신 모델이다 보니 중고차를 사도 중고차 같지 않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시크한 내외관 디자인과 자회사로 조명회사를 뒀다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로 안전벨트에까지 LED가 들어가 있고 매트릭스의 헤드라이트는 A6를 좀 더 돋보이게 합니다. 분명 어디선가 아우디는 중고차로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주위에서 조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우디는 잔고장이 많은 차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아우디의 7단 듀얼 클러치 S트로닉입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DL501이라는 듀얼 클러치가 적용되었는데 수입차 정비 유튜브 채널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녀석으로 이 변속기는 소모품으로 봐도 될 정도의 내구성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잘못 걸리면은 7에서 8만 정도의 클러치 팩이나 변속을 담당하는
TCU 모델인 메카트로닉스가 나가는 일이 빈번했고 정식 센터에서 수리한다면은 내리기만 한다면은 최소 몇백 단위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8세대 A6로 넘어오면서 DL38이라는 코드명의 새로운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똑같은 S트로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시 설계된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미션은 정비 유튜버들에게 내구성으로 칭찬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할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영 힘을 못 써서 한국에서 망해가고 있지만 중고차지만 중고차 같지 않은 가성비 좋은 아우디 8세대 A6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기아의 K8입니다. K7의 후속으로 K7 프리미어가 나오고 채 2년이 되지 않아 신모델을 출시했을 정도로 더 뉴 그랜저의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아에서 절치부심에 만들었던 차입니다. 전장은 준대형 세단으로 처음으로 5m로 넘어가는 긴 전장과 실내 크기를 결정하는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 축거는 2895mm로 2열에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될 정도로 체급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나왔습니다. 쿠페형 루프가 적용되어 있고 실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모던함과 중후함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다이얼 기어 노브는 이 차가 요즘 차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엔진도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적용되어 가솔린 2.5와 3.5 엔진, 그리고 LPG는 3.5,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2.5 엔진은 엔진오일 감소 이슈가 있었지만 K8부터는 개선된 피스톤이 적용되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K8에 적용된 3세대 하이브리드는 완성도 면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지만 엔진오일 증가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2.5는 상대적으로 감가가 많이 안 되는 편이고 역시 감가가 가장 심한 것은 3.5 모델입니다. 3.5 모델이라면은 5천만원 정도 하는 풀업 차량도 3천만원 중반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5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갈 정도로 옵션도 풍부하고 차값도 비싸지만은 중고 시세는 2.5와 어느 정도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배기량에 따른 세금과 유지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구형 모델도 아닌 최신 모델이 2년 만에 1,500만원 가까이 감가되어 현대 기아차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감가가 많이 된 편입니다. 하지만 K8은 디자인을 살리고자 루프라인이 좀 깎여 있어 차 크기에 비해서 2열 헤드라인이 좀 좁은 것이 아쉽고 전면부 그릴 디자인은 개구기를 낀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GN7 그랜저도 디자인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초반에 결함 덩어리였지만 잘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K8의 가장 큰 문제점은 K8이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D를 넣으려면은 빌트인 캠을 같이 넣어야 하는데 K8에 들어간 빌트인 캠은 1세대라서 화질도 구리고 음성 녹음도 안 되는 걸 끼워 팔기에 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옵션에 들어간 차량이 많으며 LPG 모델은 등급에 상관없이 블랙 인테리어만 선택할 수 있고 또 LPG에만 저렴한 CMDPS가 사용되는 점도 좀 아쉽습니다. 또 가솔린 3.5와 다르게 승차감을 개선해주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LPG의 가장 높은 트림을 구매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2.5도 동일하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하이브리드와 3.5 가솔린에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넓은 차체의 낙낙한 감가, K8이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스팅어입니다. 스팅어는 비록 단종되었고 한국에서는 K5의 다음 테크트리라는 이미지와 기아의 마크를 달고 있어 제네시스 마크를 달고 있는 G70보다 좀 더 감가가 많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식이 있다면 1,000만원 훌쩍 넘는 감가를 때려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표가 있지만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은 파나메라 3.0, BMW 640i, 아우디 S5 이런 차종과 비교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진행한 회피기동 테스트에서는 아우디 A7과 BMW M5보다 더 높은 82km로 테스트를 통과하여 스팅어는 이 가격대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차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비교는 3.3 터보 모델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스팅어는 현대의 후륜구동 플랫폼과 3.3 터보, 2.5 터보, 변속기는 현대의 후륜용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3.4 터보는 133마력, 52토크로 공식 제로백이 4.9초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 외에도 스팅어는 스포트백 스타일로 트렁크 전체가 열리는 유려한 바디 쉐입과 후륜구동 특유의 넓은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은 수입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낮고 넓은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 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안쪽으로 바짝 붙이고 소나타보다 7cm나 낮은 전구와 뒤쪽이 쿠페처럼 깎여있는 스포트백 스타일이 적용되어 스포츠 세단인 만큼 2열의 공간은 전체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리고 실내도 폭넓게 가죽 값싸기가 적용되어 있어 고급스럽지만은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벤츠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학 5호기의 다음 테크리 같은 나쁜 인식이 있지만 이 가격에 이 성능 그리고 국산차라는 메리트까지 있는 스팅어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